KH 필룩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3%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211%가 증가했습니다. WCAI 회전율 19.2%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분석에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은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영업손실이 211%나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왜 그 경영성과가 나빠졌는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을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다 그냥 맨 앞에 소개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의형제 배상윤도 조만간 귀국, KH 수사도 속도. 이 우측에 있는 사람이 배상윤 씨로 그 KH 그룹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젊었을 때 찍은 것 같습니다. 머리도 좀 짧게 깎고요. YTN 김다연 기자의 보도인데 배상윤 KH 회장 측근 통해 귀국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수사 속도가 날 듯하다 이렇게 됐고, KH 강원개발이라는 게 계열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알펜시아를 인수했는데 KH 계열사 2곳만 참여하는 그 입찰 단합이 이루어진 거로 봐서 또 계열사들이 무리하게 자금을 몰아준 배임 정황도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쌍방울에 250억을 지원했다. 그래서 그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작년에 KH 계열사인 KH 강원개발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7천억대 사들였는데 당시 공개 입찰에는 뭐 KH 관계자 2곳만 참여했다. 이러기가 좀 뭐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그런 얘기겠죠. 또한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측이 만나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한 자리에 배 회장이 동석한 정황을 또한 확인했다. 뭐 둘은 의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불법으로 의리가 있는 것도 의리긴 의리인가요? 네.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뭐 의리가 있는 모양인데 이 알펜시아 리조트라는 게 평창 올림픽 때 만들어진 이 리조트인데 이게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원지사가 그 최문순 강원지사였는데 그 춘천 그 중동가 거기에도 그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러 이 시민들의 그 반대에 부닥쳐가지고 또 중도는 이 고대의 그 유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공격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친북 친중 매국노들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자,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39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3%가 감소했는데, 동기 대비 가공비 배부제가 져서는 29.3%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쪽은 감소면은 조금 좀 불리하게 손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매출 원가가 15.7%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28%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반대로 15%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58.1, 영업손실이 158.1%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원가회고로서
영업손실 111억 원이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5%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와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율보다 재료비 감소율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원재료 가격 및 또 여기는 또 상품이 또 많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일단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운영 비용이 10.9% 증가했고요. 그 결과 생산성은 상당히 떨어졌고 0.5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상관이 물어보길래 그게 뭔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말에 5,500만 원 남은 겁니다. 4,500만 원 날렸습니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루풋 영업손실이 108억 원이 났습니다. 그 대신 그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2억 5,400만 원이 적게 더 손실이 난 거죠. 이것은 재고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적자 속에서도 그나마 재고가 감소한 것은 스루풋은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WCAI의 상품까지 그냥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표준 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제조업 중심이니까 상품은 사실 보조적인 거죠. 어그저리한 건데 여기서는 보면은 상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KH 필룩스라는 회사는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상품 유통업 중심으로 경영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완성주택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완성주택이 다 분양이 된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25억이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는 그나마 영업손실이 적게 났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가 ABC로 표현한 것은 표준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상품의 매입액이면은 요 A 재고자산의 변동이 WCA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또 아니에요. 전체 재고자산으로 해놓고 원재료의 사용액이 아니고 그러면 매입액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정도를 걷지 않은 매출원가 회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상품 매입액이 4.1% 증가했고 최종적으로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 통틀어서 부르면은 15.9%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0.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27억 원인데 규모에 비해서 가공비가 작죠. 13.8% 금액이 감소했고 전체 제조 비용 중에서 가공 비율은 1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또 2차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개발했는데 일단 PQ 총 제조 비용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그런데 2단계에서 그게 뭔지가 밝혀지는데 찾으면은 BWCAI의 증감액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원재료의 사용액이란 것은 상품 원재료의 매입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오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수치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이 그 18억이 증가했다면 재고가 18억이 감소하면 되는데 23억 원이나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 더 감소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평가손실로 그 4억 5천9백이다. 그래서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년도 3분기에는 28억 차이가 있는데 투자 부동산 재고가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투자 부동산을 뭘로 했는데 재고자산으로 넘어갔는지 그게 완성주택인지 아니죠. 완성주택이 다 팔렸잖아요. 그런 건지 요게 또 좀 헷갈립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급여 인건비가 89억이니까 한 90억 나갔는데 9.6%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뭐 크게 감소를 안 했어요. 6명 감소했는데 3분기까지 연봉이 6,250만원, 연말까지 연간 한 7,800만원 예상이 되는데 전년보다는 한 500만원 정도 그 연봉이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운반비 및 판매 수수료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타 비용이 36.5%나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는 판매 관리비도 줄이려고 일반 기업들은 노력을 하는데 기타에다 싸잡아 가지고 131억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무슨 어디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선입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배임이라든지 뭐 쌍방울에 250억 지원했다든지 뭐 이런 선입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기업으로 그냥 독자적인 개별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좀 경비를 방만하게 썼다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회장이 배상윤 씨를 1966년생이네요. 한참 어린 애들이군요. 저한테 비해서는. 그리고 CEO가 한 살 더 많은 한옥원이라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WCI 회전율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이 하락을 했으면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오랜 분석 경험상 수립된 가정으로서 1, 2차 추론에서의 원재료 가격 상승 또는 상품 가격 상승과는 모순된 반중 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중 추론이라는 게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모순되는 추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모순이 나온다는 게 모순을 우리는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순수 매출 채권액보다 기타 수취 채권 비중이 훨씬 더 많다면 별도 독립계정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매출 채권 및 기타 수취 채권 금액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금 회전율이 9개월에 0.1 회전했다고 그러면은 수금을 거의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영업을 하면서 과연 이럴 수 있는 수치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얼마 안 되는 회사 거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주속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전체 금액이 매출 채권이
56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전년도는 870억 원이거든요. 1586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럼 기타 수취채권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근데 순수 매출채권은 63억 분이 안 됩니다. 전년도에는 84억 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1586억 원이 뭐냐? 그게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불법 지원했다 뭐 이런 등등이 이런 거에 또 좀 포함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회사 주석 내용을 보면은 이 차입을 하면서 보증금 쪽으로 또 그걸 나온 걸 대여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증 쪽으로 그 대여를 했다? 그게 아니고 은행 차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입을 해서 누구한테 꿔줬겠죠. 예, 누구한테 꿔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여금이라는 게 그 제조업에서 대여금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왜 나오냐 이게요. 그러니까 본업에는 집중을 안 하고 첩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H 전자라고 또 그 계열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이 대여금이 여기도 24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앞장에서 얘기한 쌍방울의 250억 배임 행위에 의한 지원이라는 게 뭐 이상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매출채권하고 이렇게 이 KH전자처럼 이렇게 구분이 이 KH 이 필룩스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통일되게 해야지. 언놈의 회사는 그냥 묶어서 하고 언놈의 회사는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룹이라 그러면은 어떤 통일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반중 추론 하락해야 되지만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18.3% 단순 평균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한 90% 가까이 되니까 판매 가격 상승 압박률은 16.5% 정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게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 것은 반증이 되기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를 논리 도구로서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한번 우리가 논리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도구표를 좀 사용하는데, 충분 조건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르풋율 하락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한다.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하가 입증하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결과는 모순된다. 그러면은 분식회계냐? 그래서 제가 KH 필룩스의 변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에요. 뭐 남들한테는 내가 뭐 조폭 출신이라고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우리는 뭐 회계만큼은 뭐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쪽 변호인으로서 1,000원짜리 변호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다른 결과를 증거로 저는 제시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요. 그러면 수량은 늘어가지고 줄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뭐 떨어졌든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좀 나오는 걸 해봐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해볼 방법이 없어요. 뭐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좀 뭐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공짜는 안 되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상품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상품 매출액 비중도 매우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게 비례해 가지고 상품 매입 가격도 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금감원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되니까 원재료만 하고 상품은 또 싹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매출 비중이 상품이 더 많은 기업이 됐는데 상품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이 노출을 안 시킨다 이게. 거기서 뭘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제 외부 감사를 받긴 받겠지만은 뭐 외부 감사라고 해봐야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아마 그 재고를 마칠 테니까 저와 같은 방식으로는 접근을 못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면은 반증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반증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거야 두고 봐야 될 얘기고.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적자가 110억 원이니까 요거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면 되겠냐 하면은 산출해 보면은 600억 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이 재고가 거꾸로 30%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 적자가 나버립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거 600억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17억 원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흑자가 나보자고 한 10% 매출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재고가 30% 증가한다면은 매출 원가가 37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총 제조 비용은 361억 원뿐이 안 되는데 37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 영업이익은 많이 안 난다는 얘기요. 그리고 거꾸로 재고를 30%를 증가시킨다면은 매출 증가를 하지 않고 그냥 600억에 끝낸다고 해도 이거는 흑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적자인데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흑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3분기까지 한 370억 한 회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600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얼마까지 현재 비용과 그런 추세를 가지고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은 결정된 거니까 얼마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겠느냐 하면은 600억을 해가지고 거의 130억 이상을 더 해야 되는데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지도 모르죠. 네, 가능할지도 몰라요. 두고 보죠. 벌써 2023년 벌써 1월 말이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 하순이 됐는데 이 연간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맹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왼쪽은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 대안으로서 스루프트 회계를 제안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가 회계에 대한 역사적인 거로서 두퐁이 사실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 워터제라는 것은 암을 발생하는 요인 것 같은데 원가 회계가 이렇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스로는 말하자면은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하려 그러면은 638억 원이나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프상으로는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에서 600억으로 계약이 되니까 이거로 그냥 고정을 한다 그러면 무슨 여전히 적자 124억 원 정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9회전 이상 해야 된다. 9회전 해야 된다. 4분기 안에 재고 회전율을 38.7% 증분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1천억 원대를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 봐야 이익이 나는 것은 한 12억 원 정도뿐이 이익이 안 나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은 그 600억으로 그냥 확정됐다 그러면은 재고를 38.7% 줄인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계약 당시의 영업 손실 금액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고 달라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만 스로프트 회계는 오로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재고 증감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전율이 올라갈 때 매출 재료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재고가 일반적으로는 줄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주가는 2021년 말에 2615원이었는데 1월 21일 현재 617원으로서 거의 2000원이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67%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그 시중 뉴스에 뭐 그 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임팩트 미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 시장 가치는 뭐 곤두박질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대 주주는 KH전자로서 19.03%. 그렇게 많은 그 비중을 가지고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배를 하는데 쌍방울 그룹을 제가 그 공시된 그 이 계열만 한 5군데 해봤는데 거의 뭐 순환 투자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 지배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순환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게 통용이 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는 왜 그런 거 안 건드리죠? 물론 현대도 뭐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현대차도. 현대차도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뭐 공무원 애들이 그냥 깨갱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클로이 블루 조합이라는 데가 14.71%, 거나 홀딩스라는 데가 39.7%. 이런 걸 다 더하면은 그 별도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외국인이 그래도 5.5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 KH 필룩스 그 조명이라는 거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제 그 국내 제조 이런 거는 좀 어렵고 그 외국 그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으로 수입해다가 아무래도 중국산일 거예요. 중국산. 그래야 뭐 남든가 말든가 하지 뭐 그렇게 그 중국에서 만든 거라든지 그런 거로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